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이제 2020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맞는 주이죠. 예,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예,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증시 시황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뭐 금요일 날에도 나타났었지만 주말에 이게 또 봉합이 안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 격화되었었죠. 이러한 현상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3일 연속 순매도에 힘입어서 215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금 3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코스닥에 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었죠.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655포인트 선에서 오늘 좀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좀 봉합이 되지 않고 서로 좀 주고받으면서 먼저 격전이 되는 좀 분위기를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이 상승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원유라든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원유가 올라갔었고, 반대로 이런 이제 위험자산인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뭐 특징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섹터가 좀 하락을 한 반면 미국이랑 갈등 격화 우려 지속에 금요일에도 상승을 했었던 이제 LPG, 액화 석유가스라든가 셰일가스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였었고 대부분 섹터들이 좀 하락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지금 원유가 지금 오늘에도 이제 64달러 이상에서 지금 WTI 기준으로 64달러 이상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이제 항공 저가항공사가 유가의 급등에 따라서 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LPG 석유가스 관련주인 뭐 흥구석유, 극동유화 같은 것이 좀 상한가를 갔었고요. 중앙에너비스라든가 SH에너지화학 등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항공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약 이제 5% 정도 좀 하락이 좀 나왔었죠. 뭐 TA항공이라든가 뭐 제주항공,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경제 각 산업별로 대한 이제 어떤 언급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들어올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부터 1월 10일까지 CES 2020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5G라든가 사물 인터넷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섹터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애플도 오래간만에 좀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를 좀 귀를 축각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또 이제 국내적으로 내일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시면 되실 것 같겠고, 지금 뭐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전쟁 가능성이 확산이 될 것이냐 봉합이 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만한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슈를 위해서 전쟁을 고의적으로 좀 일으키지 않았느냐 라는 이제 의견 분석도 있었고, 반대로 확전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 미국의 대선이 있을 것이고 또 이란과 미국과의 좀 어차피 군사적인 격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확전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이득을 볼 확률도 없을 뿐더러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발발했을 때 경기 침체 우려를 했을 때 과연 트럼프 대통령도 어떠한 선에서 마무리를 할지 여부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럼 차트적으로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60선을 좀 지지를 받으면 다시 한번 2200선을 좀 돌파해 볼까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약간 좀 갭이 하락이 되면서 2160선 아래로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래는 2140선이 예, 지금 포진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그게 무너진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2100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주 2140 정도를 지지받는지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또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죠. 이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이제 돌입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한번 움직이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코스닥 세트에서는 뭐 크게 오른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래 저항 라인인 650선까지도 좀 위협을 하는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 650을 좀 지지받는다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확률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650원이 깨진다면 이 추세선인 하단 아래까지 630대 선까지도 열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 보셔야 되실 것 같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4월 달에 이제 국내 총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 테마주 위주로도 많이 좀 수급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치 테마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움직일 확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조금 시장에서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흥구석유, 아까 전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갖고 뭐 지금 최고의 고점 라인이었습니다. 이거 뭐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미 그동안의 그 저항 라인을 순식간에 오늘 다 점프를 하면서 9,400원에 때에서 이제 마감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극동유화 또한 오늘 또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신고가를 세웠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거래가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는 이제 미국 이란 간의 이제 이슈, 그리고 유가의 급등락에 따른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대응을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한국석유도 마찬가지죠. 한국석유 또한 상승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 일단 16만원 선에서는 이제 저항 라인이 있다. 뭐 같이 움직이겠죠. 흥구석유라든가 극동유화, 한국석유 같이 움직일 것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SH에너지화학 또한 셰일가스 관련주로 오늘 좀 상승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봉의 좀 중심이자 이전의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300원 정도 지지받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실 것 같겠고, 단기적으로는 1,550원, 그 위에는 1,700원 정도의 1, 2차 매물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신 분들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오늘 또 대한유팜이 강력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었죠. 중국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 확산 소식의 뉴스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유팜이 한 26% 정도 좀 상승을 한 부분인데요.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박스권 상승 라인인 12,200원대를 지지를 받는다면 위에 일단 1차적인 15,000원대를 돌파를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15,000원을 돌파한다고 그러면 위에 17,5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가격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고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급등락이 심하게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 좀 상당히 눌림목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상승한 종목 중에서는 라닉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계 첫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을 오늘 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20%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 8,000원대 초반을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좀 신규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대응을 해주셔도 무방하겠고요. 오늘 정확히 이전의 저항 라인인 9,300원대를 조금 맞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오늘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겠고요. 돌파를 한다면 만원 정도를 2차 목표로 여러분들이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또 셰일가스 관련주인 또 우림기계가 오늘 좀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림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나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이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오늘 이번 연도에는 지속적으로 적자 전환이 될 것으로 뭐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3,300원대가 예,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 일부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죠. 예, 방위산업주 한일 단조가 오늘 좀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도 뭐 퍼스텍이라든가 뭐 빅텍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한일 단조가 오늘 가장 대장주로서 역할을 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원대를 여러분들이 지지받는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 보유하신 종목들, 예, 일단 위에 2,000원 정도 1차 목표, 그리고 위에 2,200원대 또 2차 저항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매매에 도움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하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뭐 같이 저번 주였죠? 좀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선을 그때 그어놨었는데 오늘 좀 목표가를 좀 넘어서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유 계신 분들은 밀리지 않는다면 34,000원까지도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미 그동안의 악재들은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 올 4월부터 또 빅뱅이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빅뱅의 뭐 재계약 문제가 그렇게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의 스케줄이 나왔다, 이런 전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실 종목은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성 TNS입니다. 유성 TNS 관련주인데요. 유성 TN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12% 거래량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조금 강력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조금 뭔가 매집을 하는 흔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기술적 부분, 물론 뭐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는 아닌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라든가 뭐 감사 결산 시즌에 나쁜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3,100원 정도, 3,050원에 3,100원 정도 이 라인을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신규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단기적으로 위에 1차적으로 3,5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 3,800원을 한번 목표로 잡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또한 상당히 지속적으로 주가가 우하향했던 모습이었고요. 11월 초에 약간 좀 뭔가 매집한 형태들이 조금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림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속적으로 주가가 아래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 4,400원대를 지지받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어느 정도 조금 수렴 눌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4,200원까지도 눌림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201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지만 올해에는 뭐 적자가 아니고 다시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보다는 눌림 자리에서 분할해서 매수해가는 관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그 다음 보실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은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좀 바닥에서 유의미하게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약간 좀 매집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 또한 2,300원대를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주식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집봉이 있던 것들, 기간은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최근에 소량이긴 하지만 워낙 거래량이 없는 주식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특히 이제 사모펀드에서 이틀 동안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마지막에 보실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적 동일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매수했다 매도했던 모습이지만 최근 3일 동안 약간 좀 기간의 모습, 기간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모습, 그리고 이전에 좀 박스권 상단을 금요일에 좀 뚫어주는 모습을 받고 이번에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원 정도를 지지를 받는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눌림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그렇게 짧게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를 목표를 잡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왜냐, 아직까지 313일선과 224일선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224일선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러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한번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예상치 못한 이슈였었죠. 미국과 이란의 조금 정세 불안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서 2020년 들어서 조금 힘들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또한 미국과 이란의 들려오는 뉴스에 따라서 가장 크게 증시들의 방향이 좀 향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보수적인 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획득을 하시면서 최대한 좀 눌림자리 아니면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좀 대응을 하시는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내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